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가불선거구에선 광역철도 연결과 테크노밸리 소각장 백제화 입장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 첫 선거권이 생긴 고3 학생부터 의료계, 중소기업, 또 일하는 엄마들까지 우리 사회 다양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벚꽃 산책로를 폐쇄했지만 나들이게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도 곳곳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제설 작업 등으로 망가진 도로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당국이 정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천변. 평소 이맘때쯤이라면 귀한 명소 대접을 받았겠지만 올해는 꽃이 만개할수록 애물단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벚꽃 산책로를 폐쇄했지만 나들이게까지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벚나무가 늘어선 김포 계양촌 주변.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올해는 출입을 막겠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주요 출입구에는 울타리에 안전요원까지 동원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김포시의 결정. 이런 사정을 모르고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은 문턱에서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할 수 없죠. 이해해야지. 다 지켜야지 뭐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지만 누구나 생각이 같은 건 아닙니다. 산책로를 막자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건 반대편 차도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끈으로 만든 울타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들어가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봄꽃에 취해 도로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인증샷을 찍는 모습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니까 자전거든 사람이든 이거 설치한 거 밖에 도로로 다니니까 자전거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고. 이렇다 보니 산책로를 막은 게 무슨 의미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산책로를 막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예, 여기는 딴 데는 몰라. 활짝 피는 꽃까지 막을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놓은 벚꽃길 폐쇄 방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잠시만 멈춰달라는 취지는 도로 위 인증샷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한 모친을 돌본 5자매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 5자매는 병원 본관 8층에 입원해 있다 지난달 24일 숨진 여성의 딸들로 병원에서 어머니의 임종까지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4시간 만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숨진 남성의 부인이 7일 오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7일 오전을 기준으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병원 폐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들에게도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학습지 방문 강사나 트레이너, 연극, 영화 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처럼 코로나19로 대면 업무가 어려워진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 하루 2만 5천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생계비 지급 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40일 동안입니다. 생계비 신청은 8일부터 17일까지 시민회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과 총선 의제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권자들은 과연 내게 필요한 공약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올해 첫 선거권이 생긴 고3 학생부터 의료계, 중소기업, 또 일하는 엄마들까지 우리 사회 다양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이정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료계는 여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법을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향후에 그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중점적인 센터를 조금 육성하시는 법안을 발의를 해주셔서 보다 수월하게 진료를 할 수 있고, 향후에 또 닥칠 수 있는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9년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 윤수연 씨. 엄마들이 마음껏 일하면서도 육아까지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요즘에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집에 도착하면 회사 바로 옆에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탄력적인 근무 시간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역의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악화된 경영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신속히 나오기를 요구합니다.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코로나19 여파가 지금 들이닥쳐가지고 상당히 그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과 또한 그 정부에서 그 규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완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올해 생애 첫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관심은 역시나 학업과 대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3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수시 같은 거라든지 정시 비율 확대보다 지금 수시가 좀 중요해가지고 그거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생기부 관리 같은 것도 지금 3학년 초반에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3들의 혜택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쏟아지는 수많은 공약들. 유권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 지역 선거구 TV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계양 갑 선거구의 핵심 쟁점은 광역철도의 계양 연결이었는데요. 추진 계획을 두고 후보들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양갑 선거구의 핵심 쟁점은 단연 광역철도의 계양 연장이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홍대 원종선을 청라국제도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에 작전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먼저 공약 발언권을 얻은 이중재 미래통합당 후보는 작전역을 넘어 서운동과 효성동에도 역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통권은 인권이라는 접근으로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을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죠. 저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또 설득을 해서 반드시 우리 그 계양갑 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계양 연장 계획을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현재 이를 위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해 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판을 깨는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게 내년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은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 장기적으로 10년인데요. 2026년도에야 이 계획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부분 합의된 이 내용을 흔들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얘기하는 그 안을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계양갑 선거구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 을선거구 합동토론의 핵심 현안은 계양 테크노밸리와 소각장 건설이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과와 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을 선거구의 핵심 현안은 그 누가 뭐래도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지난 임기 최고의 성과로 꼽고 있는 상황. 토론회에 나선 윤영선 미래통합당 후보는 송영길 후보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계양 3기 신도시 요쳤다고 송영길 후보 무지무지하게 자랑합니다.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런데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했으면 계양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란 명명을 한 정도 아닐까. 그런데 테크노밸리 명명도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공무회에서 정했다 그래요. 그럼 과연 송영길 우리 후보 그렇게 생색내는 이 테크노밸리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거짓으로 폄훼하지 말라며 윤영선 후보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이 보시면 여기 이 본인이 그때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혀 실현 불가능성이 없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근데 됐잖아요. 구청에서 뭐 공모를 해서 테크노밸리를 했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요. 이건 구청이 하거나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저와 대학 동기입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3기 신도시를 했고. 계양 소각장 건설 갈등도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계양 소각장의 추진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 후보들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 우리 동양동 구련동 사이에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송영길 우리 의원 이 지역의 현역은 몰랐답니다.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담촌 시장한테도 항의했어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르게 왜 이게 나온 거냐. 보니까 국장 전결 공문으로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시장도 나중에 보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인천시가 이걸 이용해서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동양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양도에 살면서 맡겼고 인천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결정된 게 없다. 계양을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와 동두천 연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의정부 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양주시 선거구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가, 동두천 연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함께 공약 발표가 이어졌으며 공약 검증을 위한 상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양주시 선거구 토론회는 8일 저녁 8시, 동두천 연천 토론회는 8일 밤 10시 각각 채널 25번 LG 헬로비전에서 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양주 시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잘 대변하고 현안과 정책을 이해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나라를 번영과 발전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조직위에서 발굴할 시민 제안 공약 중 오늘은 교육 주권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각 정당에 전달한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교육 분야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우선 해양학만 인재 양성기관인 국립해양대학이 부산과 목포에 편중돼 있어 수도권 학생들이 교육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수도권의 해양학만 도시인 인천의 국립해양대학을 신설하자는 공약입니다. 네. 같은 맥에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이 지역산업의 기술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립과학기술원,
일명 카이스트를 설립한 것처럼 인천에도 인천국립과학기술원을 설립하자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인천 소재 대학에서 지역 인재를 키워도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점은커녕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약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그 대다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핵심 해양함만 물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대학이 없죠. 인천에 국립해양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그 어떤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천의 해양 능력은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해양 항만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천도 해양 항만 물류도시로 더욱 발전하려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립해양대학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인천해양대학 출신 인재가 해양 항만 수산 관련 주요 기관에 있어야 정부정책 결정에서 인천이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교육 총량 규제로 인해 인천국립해양대학 설립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산 소재 한국해양대학교의 분교인 인천 캠퍼스 설립도 모색했지만 부산 정치권이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립과학기술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전국의 국립과학기술원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인천에 설립돼야 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 과학기술원법에 의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에 국립과학기술원, 일명 카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고 인재 양성과 좋은 기업 육성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 중심 국립대학인 인천과학기술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반환된 캠프마켓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과학기술원 설치 부지로 적격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하려면 역차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인천항만공사가 신입직원 채용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에게 지역 인재라며 가점을 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인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려면 인천소재대학 출신자의 역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 제안 공약 중 교육 주권 분야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곳곳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설 작업 등으로 망가진 도로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방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방도, 도로 바로 옆에 수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토사가 도로 면보다 높이 쌓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로에 비가 내리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도는 배수로가 퇴적토에 막혀버렸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도로가 따뜻해진 날씨에 녹으면서 곳곳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도로면이 푹 꺼지는 포트홀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도내 전 지방도로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 51개 노선으로 총 1,836km에 달합니다. 지방도의 기능 유지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 구간은 모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도 정비에는 총 11억 원이 투입되며 이번 달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